이제 우리 토론하신 네 분께 감사드립니다. 송현주 교수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우리 사회 공론장이 포털과 플랫폼에 잠식되고 통제되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최근에 연합뉴스 기사가 이제 포털에서 사라졌죠. 이 부분이 기사형 뒷광고 문제로 콘텐츠 제휴에서 검색 제휴로 이게 강등되는 바람에 그렇게 됐는데요. 연합뉴스에서 저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포털을 통해서 읽히는 이 연합뉴스 기사 그 페이지 뷰 수가 8월에는 하루 평균 2,200만 건에 달했는데 11월 18일에는 이제 0건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연합뉴스 홈페이지 트래픽도 영향을 받아서 일평균 기준으로 8월 대비 50%가량, 11월 18일에는 직전 대비 한 30%가량 감소를 했습니다. 이렇게 계약이 해지되면서 이제 연합뉴스에서 이 소명 요청을 했는데 그것도 받아들여지지가 않았고요. 또 구체적인 평가 내용도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문제가 된 이 기사형 광고라고 하는 게 연합뉴스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사실 보면은 2010년부터 기사형 광고 적발하고 제재해온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에 따르면은 2020년 기사형 광고 규정 위반으로 1,416건이 경고 조치가 됐고요. 사실 100건 이상 경고받은 언론사도 4곳이나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발생 안 했는데 연합뉴스가 이제 이렇게 강등이 됐어요. 이게 사실상 이 지금 포털이나 플랫폼에 의해서 이 통제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거기에서 강등된다고 하는 거는 거의 사형 선고받은 거나 지금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이 제재 정도가 그 간단한 게 아닌데 그런 제재를 하면서 공정성 부분하고 투명성 이거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로 이런 제재가 가해지는 거에 대해서 우리 교수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 일단 저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연합뉴스는 공영 국가기관 뉴스 통신사로서 자신의 이제 책무를 다하지 못했고, 일반 국민의 세금을 300억 내외를 1년에 지원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행위를 했다는 것 자체는 저는 충분히 이제 비난의 여지가 있는데, 사실은 거기에 대한 어떤 책임 소재를 묻고 따지는 것은 국회나 뉴스통신진흥회 차원에서 먼저 이루어졌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히려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는 없고, 또 당사자였던 경영진들은 무사히 또 퇴임을 하시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정작 이제 실제로 그 행위에 대해서 강력한 처벌이라고 느끼는 것은 포털로부터의 퇴출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제재의 어떤 행위의 정당성 여부를 떠나서 그런 문제에 대한 제재들이 이루어지고 퇴출과 입점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이 모두 다 포털 제휴평가위원회의 그런 권한들이 주어져 있고,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는 제재 혹은 형벌이 그런 민간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게 가장 큰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이 자체 모순적인 내용이 있는데요. 기사형 광고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언론사들이 해왔고요. 실제 시장 가격까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20만 원, 40만 원 이렇게 시장 가격까지 형성되어 있는데, 포털이 여기 기사형 광고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냐면, 포털이 이제 이 자체 생산 기사에 대한 개념에서 홍보 자료나 보도 자료를 약간 수정한 거, 이런 것들도 다 자체 생산 기사를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보도 자료 안에 보내는가 아니면 이 기사란으로 보내는가, 그 문제에 대한 어떤 협약이 있는 거죠. 계약서에. 그걸 위반했기 때문에 이런 제재를 가하는 건데, 저는 이번 처분에 대해서 이걸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 사업자끼리의 거래로 놓고 보면 이거는 여기에서 논의할 사항도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포털이라는 민간 사업자가 공론장을 관리하고 더더군다나 국가기관 뉴스통신사를 1년간 최소한 1년간 이 공론장에서 완전히 퇴출시키는 그런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지금의 체제 자체가 근본적인 문제고, 그리고 이걸 어떤 이 포털이 어떤 형식으로든지 정당화하더라도 결국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계약 관계를 얼마나 합리적으로 바꾸는가는 결국은 이제 이 같은 문제가 계속 반복될 거라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이 플랫폼의 윤리적 책무성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윤리적 책임의 강화가 결국은 이제 포털이 자기들이 하고 있는 그 공론장 관리를 조금 더 책임 있게 하자는,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그 논리가 되는데요. 결국은 그 기본적인 한 20년에 거치면서 만들어 온 그 논리를 벗어나지는 못하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포털이 그런 어떤 이 월권행위 혹은 이 실질적으로 공론장을 관리하는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그 자체가 문제인데, 그 권한을 얼마나 책임 있게 하는가, 이 문제의 논의에 갇혀 있으면 결국 해결이 안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현대사회에서 멍석말이를 하고 있다, 잘못을 저지른 사람, 그걸 멍석말이하는 그 재판 과정, 인민재판이든 민간 간의 재판이든 그 재판 과정이 얼마나 정당한가, 그 절차를 계속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당연히 그런 공권력 행사 차원에서 비유하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결될 문제지, 이걸 얼마나 그 안에서 제1평가위원회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책임성을 강화하는가. 오히려 이제 모든 플랫폼 사업자의 가장 윤리적인 행위는 차별하지 않고 월권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 시장에 그대로 맡겨두는 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좋은 거고요. 그런 언론의 윤리적인 책임은 포털이 묻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다른 방식으로 자율 규제든 이런 방식으로 물어야 되는 건데, 포털이 그 책임을 진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잘못된 인식사고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김혜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의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